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주간 뉴스입니다. 5인 이상 집합 금지, 이제는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그러나 방역 수칙을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아르바이트생도 업주들도 고역을 치르고 있는데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방역 수칙은 세분화되고 있지만 방역에 대한 시민의식에는 구멍이 나고 있습니다. 김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창원의 한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20대 A씨는 최근 어렵게 구한 일자리를 잃을 뻔했습니다. 지난달 27일 손님 6명이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고 카페에 앉아 있는 것을 한 시민이 신고했기 때문입니다. 방역 수칙이 강화되기 전 처음 적발된 터라 방역 당국은 업주에게 주의를 줬고 다행히 영업 정지는 피했습니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알바생까지 줄어 손이 바빠졌는데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는 손님들 때문에 일은 더 고역입니다. 저 혼자 일하고 있을 때 저희 매장 2층이라 안 보이는 상황에서 세 분에서 따로 들어오셨거든요. 그때 한 분씩 결제를 하셔가지고 애초에 일행인지도 몰랐고 그렇게 올라가셔서 의자를 다 붙여서 앉으시니까 의자도 다 떨어뜨려 놨는데 원래.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 모르는 거죠. 이제는 단속에 적발되면 경고 없이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 업주들도 시름이 깊습니다. 들어온 손님을 내쫓을 수도 없고 따로 들어왔다가 몰래 합석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카페 같은 경우에는 항상 와서 음식을 먹으면서 이야기하면서 모이는 사람들이 와서 있는데 지금 5인이면은 여러 명이 왔을 때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왔을 때 안 된다고 말하기가 제가 어려울 경우가 참 많아요. 올해 1월 4일부터 석 달간 경남에서 5인 이상 집합 금지로 적발된 건수는 모두 96건. 682명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역별로는 진주시가 330여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사적 모임을 통해서 감염이 확산되면 그것이 곧 내가 다니는 직장, 내가 다니는 학교에 영향을 미쳐서 필수적인 활동이 제약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내 가족과 우리 사회를 생각한다면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5인 집합 금지에 반드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더욱 강화된 코로나19 방역 수칙.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방역 수칙을 보다 철저하게 지키려는 성숙한 시민의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영민입니다. 온라인 쇼핑 업체인 쿠팡이 창원과 김해에 경남권 물류센터를 건립합니다. 이 물류센터가 들어서면 지역의 물류허브 기능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침체된 고용시장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 두동지구. 약 11만 제곱미터 부지에 완공을 앞둔 물류센터 건물이 눈에 띕니다. 온라인 쇼핑 업체인 쿠팡이 진해에 3천억 원 가까이 투자해 일반과 신선 통합 스마트 물류센터 2개 동을 지은 겁니다. 6일 쿠팡과 경남도, 창원시, 김해시가 쿠팡 경남권 물류센터 설립을 위한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새로운 거점으로서의 역할도 함께 만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서로 윈윈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쿠팡은 투자 협약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과 농업인, 어업인의 쿠팡 플랫폼 이점을 확대하고 경남형 뉴딜 사업과 연계한 에너지 절감 물류센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창원과 김해 등 경남권 물류센터가 운영되며 오는 2022년까지 4천 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됩니다. 이는 LG전자와 두산중공업 등 지역 대기업 공장의 고용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특히 고용 산업 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창원 진해의 고용 갈증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드디어 이제 진해에 들어오고 또 김해에도 일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 지역에 이렇게 큰 물류 거점을 만들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걸 통해서 3,000명이 넘는 고용이 있습니다. 쿠팡은 올해 상반기 경남권 물류센터를 완공해 경남을 넘어 부산과 울산을 잇는 물류허브로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김해에서 가야 불교 설화를 품은 절터가 발굴됐습니다. 베일에 쌓인 가야 불교의 전승 과정을 밝힐 수 있을지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권정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해 불모산 자락에 위치한 대청동 사지입니다.
길이 40m 정도 돌로 쌓은 석축과 2개의 기단, 2동의 건물지가 드러났습니다. 2줄기 계곡물이 합쳐지는 곳에 큰 돌로 2단 축대를 쌓아 대지를 조성하면서 하단에도 여러 전각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직선이나 사선 문양이 있는 기와와 승려들의 수양 공간인 가람 등의 출토품이 함께 나와 절터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저희 조사단도 조사를 하면서 어려운 부분에 봉착해서 조사를 했는데 현재 남아있는 그 입지적인 부분 그리고 대형의 석축과 기와 건물터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적어도 절터로 볼 수 있는 수로왕 8대손 김지랑이 시조모 허왕우의 명복을 빌기 위해 452년 왕우사를 창건했고 500년 후 같은 자리에 장유사가 세워졌다. 삼국유사 가락국기에 나온 가야불교의 기록입니다. 패총과 고분군 등 가야시대 유적들은 발견됐지만 기록과 달리 그동안 불교와 관련된 것은 많지 않았던 상황. 기와 등 발견된 유물이 통일 신라시대로 추정되면서 왕우사나 장유사 창건 등 가야에서 이어진 가야 불교의 전례를 풀 실마리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아마 대청동 사지가 삼국유사 가락국기에 대한 것들이 진실일지 또는 뭐 위에 있는 장유사의 위치가 맞는지 아닌지 여러 가지 등등을 이제 조사할 수 있는 근거들을 제공한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층 한층 조사를 더 집중해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절터 뒤편에서 화재의 흔적인 소토와 탄재까지 고스란히 발견된 유적지. 김해 씨는 보존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오랜 시간 가려진 가야 불교의 전승배일을 밝혀나갈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기후온난화로 명태에 이어 꽁치도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획량이 줄어들면서 서민 생선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도매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꽁치가 어물전에서 사라졌습니다. 어획량이 급감하면서 시중에서 품귀 현상을 빚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매 가격도 천정부지. 60마리 한 상자당 2만 원 선이던 것이 지금은 6만 5천 원까지 올랐습니다. 예년보다 3배나 폭등했지만 물량 확보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옛날에는 5천 원에 5마리씩, 7마리씩도 주고 6마리씩 줬는데 지금 10,000원 해도 6마리 줘야 될 입장이에요. 그래도 마진이 없어. 그러니까 안 갖다 파는 거야 그냥. 안 갖고 와. 나 같은 경우에 나는 안 갖고 와 그래. 그리고 뭐 솔직하게 뭐 잘 사러 가도 도매상 같은 데도 꽁치 없대. 없다고 했기는. 잊어보고 있지 뭐 그냥. 안 팔라고. 그 정도래. 90년대까지만 해도 동해는 물반 꽁치반이라고 할 정도로 어자원이 풍부했지만 이제는 옛말이 됐습니다. 최근 3년간 꽁치 어획량을 보면 2017년 757톤, 2018년 708톤, 2019년 272톤으로 매년 줄고 있습니다. 감소 원인은 무분별한 어획과 기후변화 등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과학원에서도 기후변화 영향하고 최근에 태평양 쪽에서 잡히는 꽁치 어획량이 굉장히 많이 줄어가지고 우리나라만 조업을 하는 게 아니고 대만, 일본, 중국 많은 국가들이 이제 조업을 하고 있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많이 논쟁이 있어서 싼 가격에 언제 어디서나 흔하게 먹을 수 있었던 꽁치. 이제는 서민 생선이란 말이 무색한 실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한 연속 기획 보도입니다. 오늘은 전통시장이 얼마나 화재에 취약한지 구조적인 문제점을 짚어보겠습니다. 김한식 기자의 현장 취재입니다. 부산의 한 전통시장. 진입로에 물건들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윗 공간에도 각종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단 1초가 위급한 화재 상황에서 소방차 진입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전통시장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차량 한 대 겨우 지날 통로 양쪽에 물건들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공간 확보를 위해 안전선이 그려져 있지만 상인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소화전 주변도 마찬가지. 물건들이 가로막고 있어 소화전이 있는 곳인지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소화전 어디 있는 줄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기 정화문이라서. 화재 초기 진압을 위해 시장 곳곳에 소화기가 비치돼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녹이 잔뜩 쓸어 있고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어 제대로 점검이 이루어지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일부 상인들은 소화기 이용 방법조차 모른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혹시 여기 시장에 소화전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소화전 좀 있네요. 배우기는 배웠는데 모르겠네요. 잊어버렸어요. 소화기를 갖춘 상점은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있다고 해도 거의 보관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소화기를 왜 저렇게 상자에 넣어놨어요? 문제 안 오더라고. 화재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전기 안전도 심각해 보입니다. 건물 주변은 전기줄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고 실타래처럼 뭉치고 꼬여 있는 것도 눈에 띕니다. 내부에는 끊긴 전선이 곳곳에 방치돼 있고 심지어 콘센트에 연결된 것도 끊긴 채 매달려 있습니다. 화재가 났을 경우 그 뒤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지금 좀 미흡하다. 소방차 진입 어렵고 또 나이 든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좀 큰 사고 나고 좀 두렵습니다. 화재라든지 이런 걸 신경을 많이 써야 되니까 그게 최고 무서워요. 일단은 화재가 나면은 뭐 우리가 한순간에 우리가 살아왔던 게 무너지는 거니까. 한번 불이 났다 하면 대형 피해로 이어지기 쉬운 전통시장. 소방차 진입로 확보와 소화전 관리, 전기 안전 점검과 함께 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화재 초기 진압 교육이 시급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서부 경남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첫 단추인 타당성 조사 용역이 시작됐습니다. 공공병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큰 틀의 방향을 제시할 예정인데요. 앞으로 병원 설립을 위해 어떤 과정들이 남았는지 살펴봤습니다. 박성철 기자입니다. 지난 2월 서부 경남 공공병원 설립 입지로 옛 진주 예하초등학교 부지를 선정한 경남도 7일 서부 경남 공공병원 설립 운영 계획 수립과 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실제 용역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수행하는데 오는 8월까지 지역 의료 환경 분석과 진료권 설정, 병상 규모, 설립과 운영 계획 수립, 타당성 분석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도는 9월 말까지는 정부의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의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 발표에 따라 서부 경남 공공병원 설립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근거가 마련되기는 했지만 예타 면제를 아직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서부 경남 공공병원이 감염병 등 공중 보건 위기에 상시적으로 대응하고 진주와 사천, 남해, 하동, 산청 등 진주권 5개 시군의 필수 의료를 책임질 기관이라는 점을 이번 용역에 담아내야 합니다. 또 이 과정에서 서부 경남 지역 대학에서 배출되는 연 1000여 명의 보건 의료 인력이 선순환 구조로 지역 의료 현장에 투입될 수 있다는 점, 병원 개원 시기와 인근 항공 국가산단 조성 시기가 일치함에 따라 의료 수요가 증가하는 부분도 강조해야 할 사안입니다. 건설 계획을 확보해서 만들어서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른 신속 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예비타당성 면제 확정과 국가재정사업 선정 여부는 올해 연말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전망입니다. 이후 내년 3월쯤 기재부가 실시하는 사업계획 적정성 분석에서 문제가 없다면 2023년 착공, 2024년 준공과 개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SCS 박성철입니다. 삼국시대부터 전해지는 오랜 역사의 국보와 보물까지 보유하고 있는 산청 내원사가 원래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1000년이 넘도록 불렸던 원래 이름은 바로 덕산사라고 합니다. 남경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보제 233-1호 성남암사지 석조 비로자나 불자상. 풍화로 인해 불상의 표면은 희미해졌지만 오랜 세월의 흔적이 엿보입니다. 보물제 1113호로 지정된 산청 내원사 3층 석탑까지 삼국시대였던 지난 657년 무렵 원효대사가 세웠다고 전해져 오는 산청 내원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1300년 넘는 기간 동안 이 사찰이 내원사란 이름으로 불린 것은 고작 60여 년에 불과합니다. 당초 지어질 때 이름은 현재 사찰 인근 지역 지명으로도 친숙한 덕산사. 한 차례 화재로 사찰이 터만 남기고 사라진 뒤
지난 1959년 그 자리에 한 스님이 내원사란 이름으로 사찰을 지었던 겁니다. 원효대사께서 이 덕산사로 창건이 되었다는 어떤 그런 이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록이 전부 이제 원인 모를 화재에 의해 가지고 전부 땅속에 묻혀버리고 우리 노스님께서 이 절을 창건하실 때 이제 그 내원사라는 이름으로 이후 사찰에서 덕산사로 명칭을 바꾸려 했지만 내원사가 덕산사 자리에 지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10월 대웅전의 위치와 규모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된 발굴 조사 중 다양한 시대의 덕산사 명칭이 적힌 기와 40여 점이 발견됐습니다. 통일 신라 시대 때 연화문 막세인 그 기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 시대 때 이제 성종 16년에 이제 이 덕산사라는 이름으로 기와벌사를 했던 그 명문이 정확하게 이제 발견이 되고 이를 근거로 내원사가 덕산사 자리에 지어진 사찰임이 확인돼 대한불교 조계종 승인과 군의 행정 절차를 거쳐 지난달 사찰 명칭이 공식적으로 변경됐습니다. 산천군은 오랜 역사를 가진 이곳 사찰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와 추가 문화재 발굴 조사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수십 년 만에 본래 이름을 되찾은 덕산사. 사찰에서는 그 이름처럼 덕의 향기가 지역 곳곳에 퍼져나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거제시 상문동과 거제면을 잇는 동서간 연결도로 명진터널 구간을 뚫는 굴착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명진터널은 동서간 연결도로의 전체 도로 길이 4.06km 중 약 1.6km 구간이며 접속도로 2.46km 구간은 이미 공사를 마쳤습니다. 거제시는 터널 굴착이 완료되면서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전기와 소방 등 터널 내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통영시가 지역 특산물인 멍게 판매 촉진을 위해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통영시는 오는 30일까지 지역 특산물 쇼핑몰인 통영몰에서 멍게를 2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모든 구매 고객에게 2만 원 이상 구입할 경우 행사 기간에 사용 가능한 무료 배송 쿠폰도 제공됩니다. 창원시에서는 이제 대형 쓰레기를 버릴 때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는 주식회사 갓다와 업무 협약을 맺고 오는 6월부터 비대면 대형 폐기물 배출 서비스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주식회사 갓다는 대형 폐기물을 비대면으로 처리하는 모바일 앱을 개발한 회사입니다. 스마트폰에서 앱을 다운받아 버릴 물건을 사진 찍어 올리고 모바일 결제를 한 뒤 수거 장소에 갖다 놓으면 됩니다. 현재 대형 폐기물을 버릴 때는 수거 대행업체에 직접 연락하거나 관련 홈페이지에서 날짜를 따로 잡아야 합니다. 또 정해진 날짜에 폐기물을 집밖에 내놓고 대행업체 직원과 만나 처리 비용을 결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김해 가야 테마파크가 지역 예술인 공연 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대상은 김해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예술인이나 단체로 오는 18일까지 이메일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또 온라인 비대면 공연 활성화를 위해 소셜네트워크에서 구독자나 팔로워가 3,000명 이상이거나 조회수 10,000회 이상 확보한 예술인에게도 지원 자격이 부여됩니다. 선정된 팀에는 철광산 공연장에서 여는 5월 주말 1회 공연에 대한 음향과 조명, 영상 촬영 등을 지원합니다. 창녕 우포 따오기 보건센터에서 올해 첫 따오기가 부화했습니다. 창녕군은 올해 40마리 번식을 목표로 자연과 인공 부화를 병행한 결과 인공 부화로 지난 5일 첫 따오기가 태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우포 따오기 보건센터에는 현재 따오기 352마리가 사육되고 있으며 80마리가 자연으로 방사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 통해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